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분류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IV병의 병리학적 개념과 KCD 분류 원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HIV의 개념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B20.7과 B22.7의 차이, 무증상 HIV 감염 상태인 Z21 코드와의 차이를 중심적으로 실제 KCD 코드 찾기 예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HIV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CD4 림프구를 선택적으로 감염시키고 파괴합니다. 감염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면역을 담당하는 CD4 림프구의 수가 점차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미생물에도 쉽게 감염되고 일부는 악성 신생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IV의 가장 큰 문제는 면역력 저하로 여러 질환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병리학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HIV에 감염이 되면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CD4 T 림프구가 감소한다. CD4 T 림프구가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건강한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는 다양한 질환에 걸리게 되고 또 악성 신생물로 발생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에이즈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HIV는 원인 바이러스이고요. 에이즈는 HIV 감염이 진행돼서 면역결핍이 심해진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이 둘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 함께 기억하세요. HIV병은 HIV 바이러스 자체보다 어떤 질환이 함께 발생하는지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감염성이나 기생충성 질환은 B20, 악성 신생물을 동반하였을 경우에는 B21, 기타 명시된 질환, 기타 병태, 상세불명에 따라서 22, 23, 24로 분류를 합니다. HIV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HIV 감염 여부가 아니라 어떤 합병증이나 동반 질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B20부터 B24는 HIV 감염으로 증상이나 동반 질환이 발생한 HIV병을 의미합니다. 반면 Z21 코드는 HIV에는 감염은 되었는데 아직 증상이나 HIV 관련 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HIV 감염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나 기회감염, 악성 신생물 등 HIV와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면 B20부터 B24를 분류하고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 상태라면 Z21 코드를 사용합니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증상이 있어야 B 코드를 줄 수가 있고 증상이 없다면 상태 코드인 Z 코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팁을 드리면 B 코드는 이제 질병을 의미하는 코드이고요. Z 코드는 상태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HIV에서는 증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질병이냐 상태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KCD를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단어는 HIV병으로 칸디다가 발생한 경우, HIV병으로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발생한 경우, HIV로 카포시 6종이 발생한 경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IV 바이러스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이죠. HIV의 선도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에서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으로 내려오면 HIV 바이러스 HIV의 코딩이 되겠습니다. 동반 질환이 있기 때문에 대시 2개짜리의 무엇무엇을 유발한 첫 번째는 칸디다증, 그래서 칸디다증 B20.4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대세포 바이러스 B20.2입니다. 또 카포시 6종은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에서 무엇무엇을 유발한 쭉 내려오다 보면 6종의 카포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포시 6종은 B20.0
바이러스병. 칸디다증이나 거대세포 바이러증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B20으로 범주가 분류가 되고 종류에 따라서 4단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포시 6종은 악성 신생물을 뜻하게 됩니다. 악성 신생물일 경우에는 B21 범주로 분류가 된다. 즉, 감염성 질환일 경우에는 B20으로 표현이 되고 악성 신생물일 경우에는 B21로 표현이 된다. 두 번째로 찾아볼 단어는 HIV병에서 여러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HIV병에 칸디다증과 거대세포 바이러스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칸디다증, 거대세포 바이러스병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B20에 대한 범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B20 동반된 질환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B20.7을 사용했고요. B20.4가 나타내는 건 칸디다증, B20.2가 나타내는 건 거대세포 바이러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코드가 3가지 모두 분류하셔야 합니다. HIV병에 카포시 6종과 칸디다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카포시 6종은 악성암이기 때문에 B21 코드로 분류를 했고, 칸디다증은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B20의 범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B21, 하나는 B20.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가 되어 있을 때는 동반된 질환의 코드를 줄 때 B22.7을 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칸디다증 B20.4와 거대세포 바이러스 B20.2 두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동반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코딩을 주고 감염병으로 범주가 같을 경우에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무엇무엇을 유발한 감염, 다발성까지 내려오게 되면 B20.7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반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러스 질환이 칸디다 B20, 또 하나는 카포시 6종에 해당하는 B21 코드가 서로 다른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발성 코드를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무엇무엇을 유발한 다발성, 달리 분류된 질환까지 내려와줘서 B22.7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HIV 관련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B20.7인지 B22.7인지 확인을 하고 각각의 질환 코드를 부여하면 된다. 같은 범주일 때는 20.7, 다른 범주일 때는 22.7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찾아볼 단어는 무증상 HIV 감염 바이러스 상태입니다.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무증상 상태로 내려오면 Z21 코드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라는 거죠. 무증상성이면 질병 코드인 B 코드를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이나 기생충성 질환일 경우에는 B20 코드를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칸디다증이나 거대세포 바이러스병이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이 2가지 이상 발생했다면 B20.7을 부여한다. 반면 악성 신생물이 동반되면 B21 코드를 사용하고 대표적으로 카포시 6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염성 질환과 악성 신생물처럼 서로 다른 범주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B22.7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HIV에는 감염이 되었지만 증상이나 동반 질환이 전혀 없는 무증상 상태일 때는 질병 코드가 아닌 상태 코드인 Z 코드를 부여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감염이면 B20, 악성이면 B21, 증상이 없으면 Z21 코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여러 질환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은 범주인지 다른 범주인지 확인해서 B20.7과 B22.7을 주진단으로 선정해야 한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감염성 질환일 경우에는 B20, 악성 신생물은 B21, 같은 범주의 질환일 경우에는 B20.7,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를 할 때는 B22.7, 무증상 상태일 때는 Z 코드를 부여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이해하면 코드가 보입니다. 질병분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